저는 23년차 교사이자 노션 크리에이터로 또 활동하고 있고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노션 그리고 다양한 에듀테크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단생한 초등학교 교사 이혜경인데요. 오늘 선생님들이랑 함께 아까 잠깐 설명했던 이 노션 AI에 대해서, 이 노션 AI가 저희 교실을 어떻게 혁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모르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셔서 노션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노션 AI, 노션 에이전트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가 교실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노션 AI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교실 혁신과 노션 AI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활용하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노션 플랫폼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션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션은 저희가 한글로 생각했을 때 한글은 문서를 이제 작업하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노션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문서로 가지고 와서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부분이 문서 구조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접근성과 편의성입니다. 아무래도 한글로 작업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는 핸드폰으로 문서를 좀 작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노션은 노션 앱이 활용해서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노션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협업 방식의 혁신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한글 파일을 다른 선생님들과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송하셔가지고 그분이 다시 전송할 걸 또 기다렸다가 어떻게 편집했는지 보시고 또 편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션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페이지를 바로 공유하면 그 선생님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협업을 하고 댓글이나 대화창을 통해서 협업에 필요한 부분들에서 토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노션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션의 플랫폼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드리니까 더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근데 제가 오늘 노션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한 4, 5년쯤에 노션을 접하게 됐는데, 제가 23년차 교사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보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노션을 배워봤는데 너무 신기한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4, 5년 전에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3, 4년 전쯤에 다시 들어가 봤는데 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다 개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션을 공부하게 됐고, 또 하다 보니까 노션에 대해서 점점 매력을 느꼈고, 지난 3년 동안에서도 노션이 엄청 발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노션을 간단하게 핸드폰에 메모하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걸로 시작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션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나서는 제가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제가 엄청난 피거든요. 뉴스 보다가 이거 노션에 정리해야겠다. 애들 뭐 해야 될 거 이거 노션에 정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들을 노션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 분 선생님들도 계셨겠지만 오늘 이 강의를 맞춰서 꼭 발표한 것처럼 어제 노션에서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영상도 함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노션은 하나의 세컨드 브레인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한 단계 도약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컴퓨터를 잘 못해요. 정말 잘 못하고 배우는데 정말 시간이 걸리는데, 노션을 끝까지 하게 되고 노션을 이렇게 강의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게 된 경우는 3, 4년 동안의 이 혁신, 이거에 대한 놀라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를 이제 끄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AI들이 소개가 되지만 이 중에서 노션의 혁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노션 AI 3.0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션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단 개인화라는 게 들어갔어요. 노션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꾸미실 수 있고요. AI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아이야. 내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업데이트에서 예고한 부분은 뭐냐면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자동화할 건지 지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한 가지 자동화 업무에 대해서 나의 비서처럼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받으면 계속해서 자동화된 업무를 하게 될 역할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션 AI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쭉 사례와 함께 지금부터는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노션 AI가 다른 AI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션 AI는 일단 노션이 워크스페이스의 자료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유의미한 자료들을 선생님들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생성형 AI에게 내가 필요한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뭔가 전체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문서를 만들어주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로 찾아주진 않잖아요. 근데 노션 데이터베이스나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선생님들이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다면 그 자료들을 근거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바로 노션 페이지로 저장되고 또 다시 활용되고 재가공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얼마 전 노션 AI의 새로운 기능으로 안내된 부분인데요. 노션 AI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존에 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를 각각 구독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노션 AI를 구독하시면 이 모든 AI를 노션 AI 중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저렇게 노션 AI를 실행을 하셔가지고 아래에 자동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자동이라는 건 선생님이 질문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필요한 인공지능 모델을 자동적으로 골라준다는 거고요. 그 아래에 클로드, 소넷, GPT-5 그리고 제미나이 2.5 프레쉬가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AI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네, 클로드는 굉장히 문서의 글귀를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특징들의 활용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취사 선택한 인공지능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의 AI와 노션 AI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기존의 AI, GPT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GPT 창을 열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고 답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션 AI는 모든 페이지 안에 AI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작성하다가 그 페이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AI의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AI가 답변과 동시에 페이지 작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페이지에 대한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해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저희들은 다 교사니까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올려놨을 때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를 자동으로 참고해서 선생님에게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자주 만드는 수업 자료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거를 워크스페이스에 올려놓으면 그걸 검색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결과물 관리에 대해서 당연히 문서 안에 바로바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GPT에서 결과물을 다시 복사해서 다시 붙여서 문서나 이런 것에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렸던 협업 기능도 이 노션 AI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AI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부분들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메일로 보내드리거나 쪽지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노션 페이지에는 그 선생님을 초대해서 같이 노션 AI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 이 협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노션에
AI 중에 기능들을 하나씩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노트 AI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노트 AI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들의 녹음 이런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 변환 그리고 핵심 요약까지 가능한 그런 도구인데요.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아이들 회의 또는 동학년 협의 또는 부장 협의 이런 경우 있을 때 협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태블릿을 갖고 가서 노트 AI를 켜놔요. 그러면 노트 AI가 협의록을 작성해 주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저는 진짜 교사로서 이거는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노트 AI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라도 수업 장악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질문이 있는 수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발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답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물론 훌륭한 카메라로 찍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촬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선생님들에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노트 AI를 활용하셔가지고 노트 AI 녹음 기능을 녹화를 하시면 노트 AI 모두 다 텍스트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보는 건 힘들지만 제가 했던 발화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는구나. 내가 이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줬구나. 피드백을 줄 때 나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할 때 노트 AI를 한번 활용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거는 저희 반 학급회의인데 아이들이 막 의견을 막 난무하고 막 부회장이 칠판에 쓰긴 써요. 근데 뭔가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회의할 때 제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노트 AI를 켰더니 아이들이 규칙을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노트 AI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저희 반 영화를 어떤 거 볼 건지 교실에서 띄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해준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노트 AI 말고도 아이들과 글쓰기를 할 때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은 월요일날 학교에 왔을 때 5줄 글쓰기를 주말에 썼던 일을 하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그냥 있었던 일을 그냥 쓰면 글쓰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번에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단락을 좀 나눠서 한번 써보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쓰면 돼.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노션 AI에게 프롬프트를 줍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주말에 있었던 일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단락에 대해서 지도한 부분에 대해서 너도 첨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피드백을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프롬프트를 줬더니 제가 정말 할 수 없을 정도의 AI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주기 전에 한번 읽어보긴 하거든요. 네, 읽어보고 제가 좀 더 보완을 해주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해서 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글을 쓰니까 글을 쓰는 능력이 확실히 더 많이 신장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션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션 양식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션 양식이 어떤 거냐면요.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이랑 똑같은 거예요. 설문지를 하는 양식이거든요. 근데 질문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정리가 되는데 제가 체험학습을 갔다 왔는데 이제 9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또 체험학습 담당자가 만족도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노션 AI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줘 했더니 노션 AI가 만족도 설문지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저는 링크만 아이들에게 하이클래스에 올려서 아이들이 링크에 들어가서 답변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저희 업무를 결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션 AI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노션에 대해서 조금 중급 이상의 유저라고 하시면 수식을 넣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데 수식을 통해서 노션이 선생님들이 노션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죠. 자유도가 높아져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도 가능하고 저희 반 아이들의 일지를 넣는다고 하면 그 아이의 행동 발달, 성적, 또 그 아이의 결과물, 수업 활동, 글쓰기 이런 것들을 그 아이 한 명만 클릭하면 다 볼 수 있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수식들을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노션이 짜줘요. 네.
노션이 짜주기 때문에 이제는 노션을 할 때 AI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션 AI와 함께 가장 많이 하는 게 창의적인 수업 설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교과서나 교육과정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4학년 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4학년에 민주주의 교과가 들어왔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에 그 다음 단원이 보니까 제안하는 글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융합을 해서 좀 더 아이들 삶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수업 융합 지도안을 한번 짜보면 어떨까 해서 AI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을 10차시로 한번 짜봐. 이렇게 명령을 내려봤어요. 근데 쭉 읽어봤더니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넣어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다양하고 되게 창의적인 수업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션 AI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5가지 변화를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마쳐 보려고 합니다. 노션 AI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에이전트로 이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렵게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잡다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진짜 중요해지고 있는데 학생의 개별적인 부분에 맞춰진 맞춤형 교육도 똑같은 자료에 대해서 노션 AI가 그 아이의 필요한 자료로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 개별화에도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강의 내내 말씀드렸던 협업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들과의 소통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학부모와의 소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인 저의 성장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노션을 처음 배울 때는 에듀테크의 E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노션을 배우면서 AI를 배웠고요. 노션을 하면서 수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션을 통해서 다양한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이 다양한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교실에 큰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션 AI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던 단생초등학교 교사 이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